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상 IT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는 핫한 서비스 클럽하우스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요즘에 워낙에 핫한 클럽이다 보니까 저희가 또 안 다룰 수가 없겠죠. 이미 많은 곳에서 어떤 서비스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왔었습니다. 네, 오늘은 저와 함께 한 3가지 정도를 짚어볼게요. 일단 클럽하우스가 어떤 서비스인지를 알아보고,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그래서 클럽하우스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 3가지 포인트를 가지고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얘기부터 가보죠. 이 클럽하우스가 엄청나게 인기를 얻기 시작했어요. 근데 나오지도 않은 오디오 클럽하우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됐냐? 지금 이게 베타 버전입니다. 정식 버전이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8개월 만에 기업 가치가 10배까지 뛰었다고 나섰습니다. 물론 더 뛸 수 있을 것 같아요. 주간 사용자만 이미 200만 명, 인싸들 열광하는 SNS라고 나섰어요. 그러니까 SNS이기는 한데 여기에 인싸들이 모여있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그들이 거기 있대. 그러니까 우리도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불을 질렀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분이었었죠. 앨런 머스크. 머스크도 5,000명과 떠들었었다. 우리가 또 관심 있다 그러면 일단 몰려들어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머스크 형이 왜 들어갔었냐면은 이거 공매도 문제 있었죠. 요즘에 가장 핫했던 게임스타, 이거에 대해서 갑자기 앨런 머스크가 이 클럽하우스에서 로빈후드의 창업자하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던 겁니다. 셀럽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트위터로만 볼 수 있었는데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요, 육성도 들을 수가 있대요.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당시부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듣기 시작했고, 이게 언론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일주일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미친듯이 클럽하우스로 몰려 들어갔었습니다. 자, 바로 이 서비스 2020년에 시작했어요.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2020년 3월이니까 한참 코로나가 이슈였었을 때 그때 나오기 시작했는데, 2020년 5월에 벌써 벤처 투자사로부터 1억 달러를 투자를 받습니다. 이거 잘 된다. 1억 달러, 1,100억 원입니다. 여러분들 창업하시고 나서 5억, 10억 이거 빌리고서 투자받는 거 되게 힘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번에 1억 달러가 들어갔어요. 역시 통이 크다. 2020년도 1월, 이번 연도네요. 두 번째 투자가 들어갔는데 10억 달러다. 이건 분명히 되는 서비스야. 라고 1조 1,000억 원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탄탄하게 서비스를 만들어 갈 수 있고, 지금은 베타 버전인데 곧 정식 버전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굉장한 쇼가 됐었죠, 앨런 머스크 자체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거 이야기 드릴게요. 저도 처음 사용할 때 굉장히 당황했었는데 거의 지금 한 4일 5일 정도? 이제 좀 있으면 일주일 되겠네요. 그 사이에 여러 클럽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잠깐 이야기할 기회도 가지게 되면서 이 부분만 신경을 쓰면 되겠다, 이 부분만 조금 유의를 하면 되겠다 라는 부분이 있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가입을 하셔야 돼요. 일단 가입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클럽하우스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나 이거 어떻게 시작해야 돼? 나 좀 초청해줘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앱을 설치하시고 난 다음에 가입부터 하시면 돼요. 그렇게 시작하시면 되는데 주의점이 있죠. 안드로이드 폰은 안 됩니다. 삼성의 지금 점유율 자체가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얘는 아이폰에서밖에 안 돼요. 애플이 투자한 게 아니냐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는 한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우선 아이폰밖에 안 되고, 그래서 혹시라도 집에 구형 아이폰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이 앱이 지원이 된다라면 거기 설치해서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이패드에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자, 아이폰에서밖에 안 된다는 거 한 가지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 일단 가입하세요. 다시 얘기했었죠. 여러분들 가입을 하시고 나면은 여러분들하고 연락처상에 친구가 되어져 있는 분들, 혹은 트위터로 해서 연결이 되어져 있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알람이 옵니다. 알람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단 가입하고서 기다리시면 돼요. 이 웰컴 메시지 넘어가지 않는데 그냥 기다리세요. 계속 기다리게 되면은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위에 올라와요. 보이시죠? 프리트 웰컴이라고 나오면서 이분을 초대하겠습니까? 라고 뜨게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연결된 사람들한테 이게 뜨게 된다라는 위에 Yes, let's do it. 요거 누르고 난 다음에 바로 승인을 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하나 더, 제가 초대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도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초대장 좀 보내봐 라고 하면 일단 가입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입을 하라 그런 다음에 초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마이트 메뉴에서 하시면 되는데, 직접 여러분들 가입되어 있으신 분이 초대장을 보내시게 되면은 이렇게 링크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문자로 보내게 되면은 그 가입하셨던 분은 링크를 누르고 난 다음에 입장을 할 수 있게 돼요. 뭐 잘 만들었죠. 예전에
티스토리 이런 게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거기서도 초대장이 있어야지만 가입을 할 수 있고 초대장들이 나 좀 보내줘 해서 몇 장 들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거 들고 안 놓기도 했었어요. 자, 이 초대장은 우선 여러분들 2장이 주어져요. 가입하시게 되면.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을 초대하면 되는데 그럼 나 꼭 갖고 있다 다른 사람 또 초대해줘야지. 나랑 정말 친한 사람한테만 해야지.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계속해서 얘네들이 좀 보내줘요. 그게 좀 있어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분을 통해서 지금 가입을 했었는데 가입을 했어요. 가입하고 나면은 그 다음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의 관심사를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관심사는 나중에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관심 있는 것들 몇 가지를 등록을 해놓고 나서 다음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자, 중요한 스텝이라고 나오면서 이거 노티피케이션 알람 설정을 할지 안 할지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알람 설정을 해놨었는데 나중에 좀 꺼놨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메시지가 날라와요. 누가 들어왔다 팔로잉 하겠느냐, 누구를 좀 승인해 주겠느냐. 이게 나중에 되다 보니까 너무 많아져가지고 지금 한국 사람들이 몰려있다 그랬었죠? 지금은 알람을 좀 꺼놓은 상태입니다. 좀 있으면 뭐 다음 주 정도면 다시 좀 키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메뉴를 좀 보게 되면 처음에 딱 입성을 하셨을 때 드디어 클럽하우스의 문을 들고 들어갔었을 때 이런 메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위에 보시면은 이 별표에 대한 것들이 원래 2장을 주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참여를 해서 스피커로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시 또 3장을 보내주거나 2장을 보내줬기 때문에 이게 좀 차이있는 상태가 돼요. 자, 하나씩 볼게요. 위에 있는 부분을 봤을 때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나오는 것들이죠. 4장의 초대권이 있는데 누구한테 보내겠느냐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 부분 중요한 얘기 있네요. 아이폰 온리 아이폰에서밖에 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 그래서 인바이트를 누르면 이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게 됩니다. 안드로이드폰 유저들한테 보내게 되면 그분들은 초대장은 있지만 지금 당장 들어오지는 못하세요. 다시 또 봐보죠. 여기서 이제 자명종 시계에 대한 것들 이 84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얘를 눌러보시게 되면은 이런 메뉴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액티비티라 그래서 누가 들어왔는데 지금 팔로잉 하겠느냐 괜찮다 이렇게 메시지를 할 수 있는 것들하고 중간 부분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클럽하우스에 들어왔는데 당신이 아는 사람인 것 같다 연락되면 들어오게 만들 것이냐 여기서 승인 처리해주는 메뉴가 있어요. 다시 봐보죠. 자, 우리가 보다 보면은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입장해야 되잖아요. 클럽하우스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방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이 방 중에 하나에 들어가서 대화를 나누시면 됩니다. 제가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거 괜찮은가 싶었던 게 우리가 거의 1년 사이에 줌에 익숙해졌어요. 이렇다 보니까 줌에 들어가듯이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내 목소리가 나올지도 모르니까 조용한 데 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들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지금 제가 방을 하나 선택해서 들어갔어요.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 위에 계시는 분들이 어제 끝난 거였었는데 유명하신 분들이시죠? 자, 이분들 같은 경우에 방이 여러 개가 나눠집니다. 하나, 2개가 나눠져요. 맨 마지막에 3개 정도까지 나눠지게 되는데 이 방의 구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현실 세계라고 한다면 가운데 스테이지에 모아서 연사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변은 누구로 되어져 있냐면은 이 스피커가 또 팔로잉하는 분들로 채워져 있어요. 그리고 그 바깥쪽에는 귀를 열고 들을 수 있는 아직 서로 팔로잉 관계는 아니지만 아더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약간의 친밀도에 따라서 밀려나 있는 기분이 들기도 해요. 굉장히 잘 설정을 한 거죠. 자,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분이 움직이는 것도 보이시죠? 색깔. 이런 색깔이 있고 깜빡깜빡 하시는 분은 이분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고 위에 마이크가 꺼져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사로 참여하고 있지만은 지금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니까 본인의 마이크를 꺼놓는 게 예의인 거죠. 이 상태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밑에 있는 부분에 연사가 아니라고 하면 청중이라고 한다면 그냥 어디언스라고 한다면 들을 수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큰 목소리를 내더라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입장을 하셔도 돼요. 이거 하나 좀 이야기 드릴게요. 자, 이 중에서 관심 있는 분이 있다. 한 명을 터치하시게 되면은 그분의 프로필이 또 뜨는 겁니다. 프로필이 뜨고 다시 또 풀 프로필을 보고 난 다음에 팔로잉을 하든지 이어서 할 수 있게 되어져 있죠. 뒤에서 한 번 더 이야기하겠지만은 그래서 바이오를 좀 잘 꾸며야 돼요. 자, 밑에 있는 메뉴, 이 메뉴예요.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3가지 메뉴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 메뉴 첫 번째 Live Quietly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듣다가 떠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채팅창 같은 거 들어가게 되면은 들어가면 인사 안 하고 싶잖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거 안 하셔도 돼요. 유튜브 들어가게 되면은요, 우리가 꼭 댓글 남기죠. 이거 안 하셔도 되는 겁니다. 이런 피로감을 좀 덜어줬다라고 하는 게 좋은 것 같고 댓글창이 없다 보니까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일일이 답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Live Quietly 얘를 누르시면은 V 하면서 그냥 나가게 돼요. 요거 왜 V일지 헷갈리긴 했었는데 바이가 아니라 뒤에 보면은 손 뜨는 게 있죠. 요거 같은 게 나 왔어요. 요거 아니에요. 이거 좀 큰일 납니다.
나 왔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말할 게 있어요 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 이야기할 게 있다. 말. 표시해놓을게요. 중요도 표시. 말. 요거를 갑자기 누르시게 되면은 말씀하시던 분이 지금 손대신 분이 있네요. 지금 계속 무대 위로 올라와 주세요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위치가 밑에서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마이크가 켜지면서 말씀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혹시 잘못 눌렀다고 한다면은 황급히 다시 누르셔도 되겠습니다. 이게 좀 한 가지가 있고요. 자, 밑에 있는 거 더하기 표시를 눌러보게 되면은 이 방 재밌는 게 있어, 야 와봐 하면서 여러분들의 친구분들을 초대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나가보죠. 이제 익스플로라고 해서 우리가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내 친구를 찾던지 재미있는 공간을 찾던지 그 중에 하나인데, 위에 검색창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 있냐면은 처음에 들어갔었을 때 이 부분입니다. 왼쪽에 있는 돋보기. 자, 얘를 누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용하실 때는 들어오자마자 이런 거 안 하셔도 되고, 재미있는 방이 있나? 자, 밑에 11시, 12시 맞춰져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 혹시 팔로잉을 하셨거나 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방을 만들어서 이때부터 이야기를 한다 라는 것들이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만 밑으로 위로 올리시면서 확인을 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내가 조금 더 재밌는 걸 찾고 싶다 할 때에는 검색창을 누르게 되면은, 제가 피플이랑 클럽 두 개를 찾는데 해서 코리아라고 검색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코리안 클럽이라고 뜨죠. 여기에 팔로잉을 하시게 되면은 또 여기에서 올라오는 재밌는 얘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거 뭐 굳이 안 하셔도 돼요. 내가 조용하게 즐기겠다고 한다면. 이제는 첫 페이지 밑에 나와 있는 스타터 룸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볼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방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이에요, 스타터 룸은. 요거를 누르시게 되면은 나 혼자서 이걸 누르시게 되면은 모든 사람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개 방을 만들 수도 있고, 혹은 사람들하고 둘만 대화할 수 있는 비공개 방도 만들 수가 있어요. 혹은 나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팔로잉 되어져 있는 사람들하고만, 나 팬들하고만 연결되어 있는 소셜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방을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뭐 직접 한번 해보셔야지 조금 더 느껴질 테니까 비공개로 만드시고 난 다음에 테스트를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 부분은 뭐냐? 점세이가 여러 개가 있죠? 자, 얘를 누르게 되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화면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중에 지금 혹시 접속해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야 나랑 대화 좀 하자 라면서 단독방을 만드는 개념입니다. 바로 비공개 방이 만들어지는 개념이죠. 페이스북을 하다가 누군가하고 1대1로 대화를 나누고 싶을 때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거 바이오. 여러분들 프로필도 만들어야 되죠. 여러분들의 프로필은 오른쪽 위 이 부분을 터치하시면 됩니다. 얘를 터치하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얼굴 나와 있는 부분을 누르시게 되면은 사진을 바꿔서 올릴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르시고 나서 나의 프로필을 보여주는 것들. 자, 그럼 이 부분 텍스트 부분은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텍스트 부분 역시도 그냥 터치하시면 돼요. 이거 뭐 편집 메뉴 아닌가? 아니에요. 그냥 터치만 하시게 되면 콕 하고 누르시게 되면은 그 다음에 또 이 부분 터치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모티콘을 집어넣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아이폰에서밖에 안 되다 보니까 아이폰에 있는 이모티콘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입니다. 요거를 잘 꾸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이제 녹음이 끝나고 나면은 바이오를 다시 한번 손볼 예정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일단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쉬웠었죠? 일단 가입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방에 들어갔었을 때 그렇게 어색하지 않게, 상관없다, 그냥 바로 대화에 참여하셔도 되고, 내가 대화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라면 그냥 귀를 기울여서 들으면 된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들, 또 일상 IT에서 왜 이런 얘기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서비스는 지속될 수 있을까? 이거는 좀 퀘스천이기는 해요. 지금 자체 거의 일주일, 2주일, 3주일 정도는 이어질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재미있는 이유는 뭐냐, 이게 새로운 놀이터입니다. 우리가 트위터가 처음 나섰을 때 와 하고 몰려갔었거든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때 뭐가 일어나기 시작하냐면은 팔로우 경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 사람이 나를 팔로잉해? 나도 저 사람을 팔로잉하는데? 너네 친구 몇 명 모였어? 페이스북도 그렇잖아요. 초창기에는 우리나라에서 누가 5,000명 친구를 빨리 달성하느냐, 이게 또 키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굳이 안 그래도 됐었지만. 지금 우리한테는 새로운 놀이터가 만들어진 게 클럽하우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놀이 문화에서 너의 피로도가 만약에 쫙 올라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속될 수 있을까? 이것도 하나 퀘스천이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 이 듣는 이야기들이 녹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알람이 딱 뜨는 거예요. 지금 앨런 머스크가 이야기를 시작했대. 그럼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들을 수가 있겠죠. 그때밖에 못 들어요. 남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집중하게 만드는 데에는 굉장히 탁월합니다. 하지만 좀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 같아요. 이거 뭐 장단점이 있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수익 모델이 없는 상태입니다. 수익 모델이 없는 상태고요.
세 번째 얘기를 드린다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약간은 좀 엿듣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도 좀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난 가만히 있어도 되니까. 그 말을 하는 입장에서도 누가 내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잘 몰라요. 이 장단점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 서비스에서 제일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저도 주말마다 디지털 히어로즈라고 해서 별도의 팟캐스트를 하면서 이걸 다른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라이브 방송을 하고 싶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라이브 방송을 할 때에는 라이브 방송을 하더라도 누가 듣고 있는지 정확하게 모이고 대화가 과연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바로바로 질문을 받는 것도 톡으로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들어봤었을 때 끊김은 좀 있었죠. 끊김은 좀 있고 아직까지 음질 문제도 해결돼야 될 것들은 좀 있어요. 생활 소음이 그대로 들어온 문제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매력적인 서비스인 건 분명해요. 자, 수익 모델은 뭐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료 서비스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 클럽하우스는요, 지속적으로 유명인들이 들어와야 돼. 셀럽들이 지속적으로 사용을 해줘야지만 클럽하우스의 문이 계속 열려있게 됩니다. 들어왔는데 너무 많은 방이 있는데 나한테 별로 필요 없는 건데? 이건 우리가 안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원하는 것들은 큐레이션이에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에 대한 것들, 그냥 수다방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정보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찾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정보가 여기 있다, 당신과 비슷한 사람들이 여기에 있다, 연결될 수 있게 만드는 것들. 더군다나 글로벌 서비스이다 보니까 혹시 외국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있거나 글로벌 파트너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또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것들, 이것만큼은 정말 대단한 서비스로 성장할 만한 동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들이 엿보는 것 중에 그게 있어요. 얼마 전에 CES 행사가 끝났고 지금 수많은 기업들의 온라인 행사가 예정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온라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클럽하우스 같은 것들을 통해서 자, 이제 우리가 발표를 시작합니다. 음성으로도 같이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질의응답을 같이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새로운 문화를 탄생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에 빠져있는 게 수익 모델이었었죠? 그렇다면 이제는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티켓을 파는 거죠. 앨런 머스크가 너무 잘 됐어요. 이제는 자기 추종자들을 위해서 티켓을 파는 겁니다. 자, 내가 내일 12시부터 방송을 할 건데 이걸 원하게 되면은 구매 버튼을 눌러. 입장료는 뭐 5,000원이다, 만원이다. 그럼 전 세계 사람들이 만원씩 만약에 네 곳에 입장해서 듣는다? 와, 그러면 이거는 대박인 서비스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수익 모델을 하나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얘기들도 계속 뉴스에 조금씩은 나오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 비슷한 서비스가 없겠느냐? 오디오 클립이라는 서비스가 있죠. 오디오 클립에서도 이런 서비스를 금방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 회사들도 금방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내용이 다소 길어지긴 했는데요. 클럽하우스 매력적인 서비스인 건 분명하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서 여러분도 꼭 인싸의 대열로 들어오셔서 경험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상 IT 다음번에 더 재밌는 서비스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